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등산권 지오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김규민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인증을 받은 지 벌써 4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MBC는 특별기획 2부작을 통해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마을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재인증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순서로 마련이 돼 있는데 대주제는 지오네이처 자연으로 돌아가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담양에 위치한 무동마을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무동마을에 오는 동안 담양 곳곳을 보고 왔는데 정말 예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무동마을에도 주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곳 무동마을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도 나눠보겠고요. 또 담양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얘기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실 분 4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병로 담양군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담양군수 이병로입니다. 자, 그리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허민 전남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광주관광재단의 정정숙 관광진흥마이스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끝으로 무동마을 이장님 나오셨거든요. 김순환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담양군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광주 MBC와 함께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좀 허민 교수님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문화관광 과학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중에 특히 이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서 세계 핵심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유산, 그다음에 우리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존 지역 이렇게 세계에 가장 중요한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보존의 방점을 찍는데 세계유산은 보존을 더 중심으로 하는 건데 세계지질공원은 보존하면서 활용을 해라. 네. 활용이라는 거는 지역 경제를 또 살게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지역에 이제 지금 무등산 권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광주하고 담양 화순 그리고 전라남도까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뜻깊게 또 담양에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해서 이 지역이 잘 살아나는 그러한 그 세계지질공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어쨌든 재인증은 4년마다 하는 게 돼 있어 의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다음에 잘 보존했느냐 그리고 또 향상되느냐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4주년을 맞았다는 것도 뜻깊지 않으십니까? 4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체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갖지는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가 아주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서서히 말씀드리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그 고무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자락에 보면은 지질공원 명소가 20개소 정도 있고 또 역사 문화의 명소들도 광주, 화순, 또 광주 인근 또 담양까지 해서 4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담양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병로 군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양에도 9개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담양은 잘 아시다시피 천년의 어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 9곳 중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조선시대 때 민간 정으로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세원, 그리고 명옥원 원림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수정 원림에서부터 식영정, 송광정까지 이 담양에 오시면 가사문학과 함께 우리나라 어떤 정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지역들이죠. 네. 더불어서 창평 슬로시티, 금성산성, 그리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 50곳 선정된 중록원, 그리고 추월산 자락에 있는 도래수마을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이곳 무동마을은 또 지오빌리지로 선정이 돼서 무등산과 효율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도 보고 계십니다마는 무동마을에 정말 이렇게 큰 티나무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의 어떤 상징처럼 보이는 무동마을입니다. 이병록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무동마을에 이제 지오빌리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무동마을 좀 소개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께 좀 소개 받아볼까요? 예. 저희 먼저 저희 무동마을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마을 앞 산이 신선이 춤을 추는 형국 천인 무수형이랍니다. 네. 그래서 춤 무자에 마을 동자를 써서 무동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성할 무자에 무동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의병 진적지가 있습니다. 1908년 음력으로 1월 1일 정말 추하로 설날입니다. 의병들이 설을 세기 위해서 저희 마을에 와 있었는데 의병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군들이 이렇게 저희 마을을 설날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봉 금태훈 의병장께서 일본군 부대장 요시다의 목을 베고 승리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랫마을 뒷산에 1937년부터 70년경까지 이렇게 금을 팠던 금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1650년경에 광산 김씨가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함양 박씨, 평산 신씨 네. 이런 순으로 자리하여 지금 현재는 저희 마을이 30여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무등산 자락에 있는 마을들을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세계 지질공원과 이렇게 좀 결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추가하면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에 제가 좀 관심 있는 거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을의 역사하고 김태훈 의병장 이야기도 있지만 네. 금광을 좀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이 금광이 이제 지금 폐광돼 있지만 네.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금을 채취한 장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경상내과 이어지는 그런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마을에 보면은 그 우물터가 있잖아요. 예. 그 우물터도 그 샘터인데 네. 그게 물이 여기서 흘러 내려온 거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잘 안 내려오더라도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과거 걸 한 번 더 재현하고 지질학적으로 풀어내 볼까 네. 그런 또 숙제를 갖고 있어요. 이 느티나무도 몇백 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장님? 예, 저기 수령이 372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2년. 예. 이 느티나무만 보러 무동마을에 와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 4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또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어떤 변화를 또 우리가 이뤄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정정수 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허민 교수님께서 앞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지질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 측면일 텐데요. 광주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입, 2018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로 실질적인 유네스코 상관왕 도시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 상관왕 도시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저희 관광재단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회의라든지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시티 광주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죠. 또 관광적 측면에서는 오늘 무동마을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무동마을하고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봐야겠다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평촌마을, 군곡마을, 그리고 호수 생태원을 연계하는 방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군수님께서 담양 연계 사업 많이 해달라고 여기 사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도 숙박 연계 사업은 담양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그리고 담양군, 화순군이 각자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된 사업들을 펼치고는 계시는데 네네. 협력하고 연대하는 부분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으로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행정구역으로 여행을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계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토론회에서 각 그 지자체가 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병록 군수님, 그 지정이 되고 나서 담양군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잘 아시다시피 담양은 이제 전 지역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오 빌리지 그리고 지오 푸드, 지오 파트너 등을 지정하고 담양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맞아요. 이렇게 상당히 좀 그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의 대표 명소들과 특산물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이야 등에 연계를 해서 어떻든 이 사업이 성공하고 그러려면은 주민 참여가 가장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장님, 무동마을은 그러면 어떤 좀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주민들끼리 좀 얘기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마을이 이렇게 지질공원 관련해가지고 지오 빌리지로 네. 선정됐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아서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이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이 우리 마을이 좋은가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얘기가 북적북적 있는 것이 활력이 좀 넘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민규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게 활성화가 될 법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4주년 맞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인직 실사도 실은 작년 해야 되는데 1년 연기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주년이라고 4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좀 우리가 겪었다는 이야기고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체감이라든가 마을 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오 빌리지라는 것이 최근에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광주 청풍마을 청풍 빌리지는 나름대로 잘해서 동광주 로컬 푸드에서 판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이제 더 열심히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년이라는 세월이 질렸지만은 이게 이제 또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그 MBC에서 만든 그 세계지질공원 다큐멘터리 필름에서도 베트남 카오방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거기가 중국 운남성 국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카르스트 지형의 첩첩산공이 산인데 지역마다 다 다른 그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민족들 연결하는 게 결국은 지질공원이었고 지오 트레일이었어요. 여기도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연결을 해는 그런 장 생각하고요. 저는 고무지역에 탄다면은 사실은 이 무등산 권역에 있는 담양, 화순, 광주가 특히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브랜드를 갖게 됐다. 또 지금 유네스코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계 어느 여행업체도 지명을 알게 되니까 담양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가 이제는 세계의 브랜드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그 성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무동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트레킹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이곳을 지금 즐기시고 걷는 분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또 코로나 위기가 있으면서 문화 관광이라든가 뭐 자연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거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네.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했었는데 사실 위기의식이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위기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됐다라는 걸 다들 인식하고 있게 되면서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여러 트렌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지속 가능성에 따른 환경 보호나 친환경 측면을 넘어서서 탄소 중립 그리고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어떤 그 관광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이나 여행 트렌드를 살펴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네. 조용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게 되고 캠핑, 등산, 도보 여행, 그리고 힐링, 자연 친화 여행지를 찾는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찾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반영되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따라가면서 일상 여행, 살아보기, 워케이션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위기 의식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나왔던 어떤 여행 트렌드였는데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게 공정여행이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뭐 쓰레기 배출을 줄여보자라는 뭐 제로 웨이스트 여행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더욱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비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지속 가능성과 윤리의 중요성 확산 그리고 메탄가스에 대한 이슈들로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면서 비건이즘 여행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채식, 친환경, 동물복지라는 비건이즘의 3대 키워드가 윤리적 소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들의 입에 딱 맞춘 취향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30 세대들 조사를 통해서 보면 55% 이상이 채식에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오 빌리지에서 살아보기, 우리 무동마을을 포함해서 네. 지오 빌리지에서 살아보기, 지오 빌리지 워케이션,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오팜, 지오푸드, 지오기프트, 지오 액티비티로 구성된 지오 브랜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관광 프로그램들이 사실 최신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는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트렌드는 가만 보면 우리가 여행하는 지역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바꾸겠다, 변형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녹아들겠다라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망치는 나쁜 여행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반영해서 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착한 여행을 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우리 무등 지오파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무동마을 들어오자마자 딱 보였던 게 무동마을 된장 고추장 간판이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왠지 먹어보고 싶고 여기는 더 맛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동마을에도 나오는 뭐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농사 짓고 계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주로 경작하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네. 특산품이 있다고 조금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것저것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지는 것 속에서 또 무동마을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지오빌리지, 뭐 지오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런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속살 끄집어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 마을은 이것이 참 뭐 일반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마을과 비교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여기 나온 특산품이 예를 들어 고구마가 이거는 좀 다른 성분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걸 끄집어내가 저희들 만든 게 지역 푸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무동마을 예를 들더라도 이거 빌리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그럼 방 같은 이 특산물, 농산물 가지고 지역 푸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 주말마다 여기서 장터를 만들어 여기 지역 샵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액티비티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지금 신선대까지 가는 길목이잖아요. 무등산의 접근성에 새로운 루트가 또 필요할 거 있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지금 이석길에서 우리가 지금 무돌길 걷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산으로 올라가는 시무지로 해가지고 폭포로 올라가는 그런 길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까 금광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무궁무진한 것들을 숨겨진 것을 끄집어내는 게 네. 제 숙제고 그걸 또 해서 또 마을에 도움을 주는 게 네. 저희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동마을의 금광 컨텐츠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담양 같은 경우에는 도래숲 마을 이후에 또 무동마을도 빌리지가 됐거든요. 네. 지역 빌리지가. 네. 그만큼 담양에 경쟁력 있는 마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마을들 자랑도 좀 해주시죠. 도래숲 마을이라든가 무동마을. 네, 도래수 마을의 뜻은 네. 잘 아시다시피 물이 이르는 곳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치가 영산광의 발원지인 그 가막골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호남의 5대 명산인 추월산 있고 그 물이 이제 담양호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화산암의 하나인 유문암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오랜 세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오고 있는 마을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삶을 일궈온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이 바로 도래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7월에 새로 지정된 이 무동마을 역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순환 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72년 된 이런 노구수가 있는 그런 네.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무동마을도 지금 바로 이쪽에 있는 무등산 신선대라든가 그다음에 역세평전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무돌길을 금방 보셨는데 탐방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마을 입구에 의병 전적비가 이렇게 있고 그런 역사적으로도 의병장의 이렇게 고장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오 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 무동마을이 어떤 지질공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위를 구경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무동마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여기 좀 잠깐 들렀다가 뭐라도 체험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지오빌리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 마을이 최근에 이렇게 지오 빌리지로 선정되었는데 저도 지오 빌리지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은 제 자신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네. 마을 주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시키기는 좀 난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5일 날 9월 15일 날 행사 네.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라 이제 생소하긴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지오빌리지가 됐던 청풍마을이라든가 도래수 마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례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그걸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장님께서는 지금 실감과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사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네. 이렇게 또 어르신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은 우리 마을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고 네.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게 또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저는 그 빌리지하고 빌리지 연결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 지오 트레일을 생각해요. 네. 지오 트레일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작년대 이어서 했고 오늘 이번에도 MBC하고 같이 이제 지오 파크 트레일 했지만은 결국은 마을과 마을 연결하고 그 연결 루트에서 그 마을의 지질 명소라든가 비지질 명소라든가 걸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내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서 탈출해서 아까 탄소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기후 변화에 산소를 더 많이 마시고 싶고 또 장수의 그 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을 많이 돌아가자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질공원의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 중 하나가 빌리지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빌리지와 빌리지 사이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를 크게 보면은 저기 담양에서도 추월산부터 시작하니까 추월산에서부터 담양으로 지나서 메타세까지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 무동마을까지 와고 또 화순과 연결되잖아요. 이석과 연결되는 네. 이런 커다란 루트들이 결국 함께 살아가는 무동산 권역에서 지오 트레일러 이용해서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가면 특색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꼭 좀 해야 될까라 숙제가 되고요. 이번에 여기 그래도 군수님께 좀 고무적인 것 전화가 담양이 그동안 이제 지질 명소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재인증에 담양의 지질 명소 내용을 좀 추가시켜 놨어요. 그래서 담양 추월산에 있는 정선 구상암하고 그건 세계 아주 좋은 거예요. 학술적으로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성산성은 문화와 그다음에 거기 그 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밑에 나온 돌이기 때문에 암석과 연결하고 지질과 연결하는 지질 명소를 만들었고 가마골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옛날에 거기는 또 도자기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병의 또 활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중요한 지금 담양 습지를 이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담양 습지가 과거에 약간 10만 년 전에부터의 기후변화에 대한 그 증명 우리가 뚫어서 코어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인증이 잘 되면은 이제는 담양도 지질명소 4군데 추가가 되면서 지질명소가 무등산 권역이가 2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담양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지질명소하고 또 종로권이라든가 그다음 기후변화 채용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함께 연결해서 지오 트레일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담양이 마을이 삶이 같이 살아나는 것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게요. 예. 교수님이 들으시기에는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지금 담양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물론 풍부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께서 담양의 애정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또 그런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그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네. 어떤 우리 역사 문화 자원들을 발굴해서 어떤 관광 자원들을 더 이렇게 찾아낸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저도 그런 담양 군수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여튼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석들, 보석 원석들을 잘 발굴하시고 또 지자체에서는 그걸 좀 잘 꿰어주시면 충분히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도 지역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팀장님 이 지역끼리도 좀 꿰어져 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담양 놀러 갔어, 화순 놀러 갔어 이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갔어로 그냥. 제가 사실 관광재단에서 관광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최신 여행 트렌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무동마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3개의 지오 빌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오 빌리지에서 살기가 사실 무동마을에서 한 달 살라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오 빌리지를 연계하는 살아보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고추장 얘기도 나오셨었는데 네. 고추장도 담아보면서 여기서 살고 일하고 또 옮겨서 네. 이렇게 살아보는 트레일도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지오 빌리지를 다 엮어보는 지오 빌리지에서 살아보기, 지오 빌리지 워케이션 그리고 지오 브랜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데는 사실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광주, 담양, 화순이 함께 노력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제로 연계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계획은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광역 연계, 최근에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도 이 문화관광 개발에 있어서 광역을 연계하는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고 예산도 마련해서 지자체에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소비 감소를 관광과 같은 방문자 효과, 방문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효과를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상쇄하겠다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담양, 여기 군수님 계시는데 담양도 그렇고 화순군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숙박, 음식 체험, 마을 가이드 양성, 워케이션 공간 활용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렇게 구성된 마을의 사업들을 새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고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안내센터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등산권의 많은 마을과 체험, 그리고 트레킹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뭐 시티 투어 버스라든지 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관광이라든지 연계 사업들이 일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경상도 등에서 지리적 접근성,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광주의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이 세 지역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무동마을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오 빌리지를 이렇게 가보면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오 빌리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실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자체에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음식, 숙박,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좋은 청년 활동가, 기획가들의 참여를 조금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특징이 고령화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겸비하고 있는 청년 기획자들이 참여한 뭐 강진의 푸소와 같은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재치와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가 만난다면 훨씬 좋은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환 회장님, 무동마을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30여 분 중에 혹시 청년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제일 어립니다. 네, 제가 나이가 62세입니다. 아, 청년 회장까지 다 겸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정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구 감소가 되다 보면은 고령화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돼 있는 마을에서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길 바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의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물론 이제 청년 기획자, 창업자 아니면 뭐 여기 들어와서 좀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엔에서 말하는 청년은 지금 70세까지니까 청년이세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장수할 수 있고 맑고 좋느냐를 따라서 또 쫓아오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정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구들이 어느 지역에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농수산부에서는 뭐 농어촌 뭐 특별 모범마을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데 문화관광부 또 문화관광부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업만 가지고 끝나고 사업은 끝나요.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광주 관광제도는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집중적이고 연계성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겠으면 유럽 같은 데서 너무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은 그 세계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같이 영국에 있는 북아일랜드에 자이언트 코즈웨이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는 지질학자, 그다음에 지형학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거기에 특히 관광협회 회장이 항상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해안도로가 뭐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해안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고성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럼 고성들도 보면서도 가서 뭔가 먹거리 사목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투입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앙 부서가 통합적으로 많이 투입을 좀 해줘야 되고 또 지자체도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담양에 그러면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교류를 하려면 담양군에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그 정정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포함된 광주시, 화순군, 담양군이 서로 어떤 자치단체 경계를 두지 않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어쨌든 세 개 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단체장님들이 그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좀 논의도 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으로서는 제가 시작 전에 정정숙 팀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광주 그 관광재단에서 담양에 대한 관광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광주나 담양이나 이렇게 광역 자치단체는 좀 틀리지만은 어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경계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뭐 무등산권 지질공원으로 세 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티투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공동 투자를 하고 공동 협력해서 같이 운행하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안별로 찾아서 협력을 해 나가는데 저희 담양군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순환시키고 관광객들마저도 이제 편하게 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연계 체제 같은 것들도 좀 잘 해놓으면은 꼭 여기 와서 살지 않더라도 또 쉽게 올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지오빌리지로 되고 나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니까 부담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부담 가는 게 어떤 거세요? 그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장 부담 가는 거는 어떤 행사 있을 때 저희 마을에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인적 자원의 지원 같은 게 좀 있으면 같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쨌든 그 우리가 무등산 권역이 지금 대표적인 게 또 주상절리대잖아요. 주상절리대가 지금 광주, 담양, 화순에 다 걸쳐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곳에는 지금 신선대와 억새평전에 올라가는 길이고 여러 의미로 봐서는 저는 이제 무등산을 접근하는 접근로들이 현재 지금 정심사, 원유사 중심에서 이제는 이제 담양권역, 화순권역으로 해서 좀 루트가 개발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 이 지역을 또 찾아오는 이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타팅 포인트가 되면 결국 여기도 같이 이제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화순 이서도 지금 적벽 투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2번, 3번 정도에 딱 정해서 미리 인터넷 예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또 맞춰야 돼요. 네. 거기에 지금 옆에 있는 빵집이 있잖아요. 이수빵집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 줄 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에 있는 창업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게 만들면서 물론 기본적인 거는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여기서 즐겁게 자기의 미래를 또 자기의 어떤 재산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루트 개발하고 그다음에 트레일 개발하고 함께 해서 같이 움직이면 그러면 누군가 더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군수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군수님께서 이렇게 또 군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또 아까 이 이제 담양의 담양 화순 그다음에 광주가 무등산 권역으로 이미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좀 중요한 좀 찬스고 우리가 같이 무등산을 다시 바라보냐고 무등산은 광주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모두 전유물을 만들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그 공동적인 그런 서로 협약이 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광주에 있는 그 주상절리대가 8,700만 년, 8,500만 년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이제 드러난 거는 겨우 이제 11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유네스코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정하는 게 우리 무등산 권역이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또 저는 자꾸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게 지금 샘물 이야기하는데 네. 샘물이 그렇게 좋은 샘물이 왜 물이 안 나올까? 그럼 결국은 기후변화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가 지금 여기 물이 나오는 어떤 수로가 좀 막혔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지질학적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런 연계 관련 부분 또 관광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고민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 측면에서 무등산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면 네. 사실은 제가 아마 허민 교수님께도 요청드려서 저희 입석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질 자원이잖아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것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무등산 둘레길도 있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있기는 하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저와 같이 걷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국제회의를 광주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위원회를 하시는 이번 실사단들처럼 네네. 하시는 분들을 광주로 모시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입석대, 서석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가 그 버스를 이용해서 장불재까지 올라가고 차량을 이용해서 장불재까지 올라가고 장불재에서 약 30분 정도의 트레킹을 통해서 입석대를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생각나는 건 일본 분하고 세르비아 분이 함께 2015년, 14년 정도에 저희랑 그 실사를 진행하고 인천공항에서 굿바이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가는 데까지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무등산의 그 입석대가 주상절리가 본인은 바다 근처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없다.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도 사진을 네. 되게 이렇게 약간 까꿍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셨거든요.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늦게까지도 얘기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허민 교수님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다 함께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물론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할 의무라는 말도 공감은 하지만 네. 지질공원이라는 건 또 활용해서 현재를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은 정말 첨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심도 있게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눌 겁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있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접근성 문제 하면은 굉장히 지금 뭐
약간 여러 가지로 의견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방금 뭐 정팀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뭘 기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노약자도 있지만 어린이도 있고 우리가 보존이라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있는데 입석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잠시 이제 우리가 개방해서 차로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정상에서 그 외국인 선수들한테 모둥산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의 감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계 최대 크기라는 걸 한마디만 듣고 다 바다에 있는데 이거는 산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체가 경이로웠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모둥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른가? 기본적인 거 있는 길을 이용하고 보존하자는 거는 가장 큰 방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세계 유산이 아니고 세계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역이 살아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잘 생각하셔서 네. 저는 진짜 지혜를 모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 2시간짜리 토론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담양군에는 기후 변화 대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예, 그곳에 활용하는 그분들의 그런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후변화는 당면한 가장 큰 세계적인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4년에 메타세콰이아 그 주변에 메타세콰이아 랜드 안에 호남권 기후변화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시, 체험, 교육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 그 9월 22일 날 세계 그 지질공원 재인증 현지 실사단들께서도 거기 우리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을 교육 분야의 우수 사례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담양군에서는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후변화 체험관 쪽에 조금 컨텐츠들이 좀 부족한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어떤 교육,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소로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담양군에서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명소들과 지오빌리지 그리고 기후변화 체험관 등이 함께하는 이런 장기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담양군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곳에 생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태 지표라는 게 예전엔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평범하게 생각했었던 대나무가 또 생태 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4년마다 재인증을 하는데 네. 재인증을 어떻게 좀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긴장도 되는데. 네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요즘 유네스코에서는 재인도 좀 강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 과거 4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약간 조건부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거자를 다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도 부족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아주 냉철하게 좀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 사안 중에 대해서 이제 재인증에 대한 우리가 학술적인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활성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증거를 내놓아서 조금 이제 좋은 그 고무적인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단기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재인증이면 현재 이거 실사하던 점수를 묻고 그 전에 또 이제 다른 그 IUGS에서라는 평가위원단들이 또 우리 그 보고서를 먼저 세계적으로 5분 정도가 심사를 먼저 해요. 그러면 그건 학생 심사를 먼저 하거든요. 네. 이 두 개를 모아가지고 12월 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원회에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최종 심사하는데
내년 4월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국제 회의도 많이 네. 열었고 또 많이 또 가서 발표를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4일을 풀로 했습니다만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5일을 저희들이 네.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이 무등산 권역이 정말 유네스코를 통해서 잘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 중에서 담양구는 명소를 발돋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지질 명소를 9개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인증단이 오실 때 이제 4개소를 아까 허민 교수님께서 추월산 구상암, 네. 금성산성, 네. 가마골 그리고 담양습지 4개소를 더 추가를 해주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은 그 지질 명소로 지정된 이제 13곳이 되겠습니다. 네. 13곳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지질 명소를 활용해서 어떤 또 주민 참여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하고도 좀 어떤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이게 이제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면 그게 주민들에게 좀 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좀 활성화를 해야 그게 주민들의 사랑도 받고 관심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그걸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하고도 연결을 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군수로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하고 어떤 인력이나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더 투입하는데 네.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동마을도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군수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여기서 지금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난 15일 날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저는 탐방객들 이렇게 안내를 제가 했는데 의병전적지 여기에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사니까 자랑스럽게 가서 이렇게 여기가 죽봉 김태원 의병장 전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탐방객들이 왜 이렇게 방치해놨냐고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좀 군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정비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접근성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예쁘게 돼 있으면 또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탐방하기도 좋고.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지질 명소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관광재단에서도 어떤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문화관광 명소화라는 부분에서 여기 다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지역 주민, 네. 학계, 지자체, 그리고 업계 네. 이렇게 사자가 모두 협력해서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관광사업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논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바로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한다. 광주 시민과 전라남 도민이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최고의 문화 명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마칠 시간이 벌써 돼버렸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딱 한 말씀씩만 할 수 있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바로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에게 한번 넘길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까 허민 교수님께서 영국의 사례에서 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네. 지자체 장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지역 주민, 업계, 학계가 함께 아우러지는 뭐 정부에서 회의할 때 범부처 회의 진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지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범부처 회의처럼 우리 네. 범지역 회의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병록 교수님도 그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MBC 측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는 자리에 우리 무동마을 김순환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오빌리지 2호로 지정된 이 무동마을에 대해서 더욱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담양군이 어떻든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단체장으로서 제가 충실한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장님이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마을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허민 교수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 이대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언론과 홍보의 힘이 크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 해야 될 이해를 약간의 우리가 지금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내년에 지금 저희들은 과거에 2019년 하고 그다음 코로나 중단됐던 메트로폴리탄 글로벌 지오파크의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을 또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 정도 그때가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지질공원에서 지오 다이버시티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겸해서 내년에 유치해 볼 생각이고 그때 동시에 우리 지오 마라톤을 해서 유네스코하고 세계지질공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관계자를 많이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레일도 같이 해가면서 행사도 해가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또 입소문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지금 세계지질공원의 언론 홍보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2026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25년에 현재 호수 행정 옆에 있는 유네스코 우리 아시아 플랫폼 센터가 만들어지면 26년에 아시아 태평양 세계지질공원을 유치할까 해요. 지금요. 이미 좀 말을 했는데 또 하나고 또 요즘 많아요. 2024년에 또 뭐가 있냐면 세계 지질학 대회가 있어요. 그건 한 10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 지역이 한 게 아니고 부산에서 이미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지질학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가 지금 먼저 하는 그런 필드 익스커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인들이 부산에 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등산권에 와가지고 희망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3일, 3박 4일 정도 먼저 우리 지역을 살펴보는 그런 행사를 또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행사들이 해마다 있어서 일은 많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예정된 행사를 하해가면서 결국은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마을 사람도 행복한 그런 세계지질공원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지 4주년이 되면서 광주 MBC가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순서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오토론회 일부 시간은 담양에 있는 무동마을에서 함께했습니다. 담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역사, 그리고 관광 활성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2부 시간에는 지오토론회 화순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58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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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시만요. 잠시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지오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잠시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지오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잠깐 진비집 촬영으로. 네, 저희 드론으로 같이 촬영한 5분만. 5분만.